네,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초 수강생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하고 저도 곧 이렇게 활동하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4강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있어서 기획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사회복지 조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특히 사회복지 조직은 이 비전과 미션이 일반 조직, 경영 조직처럼 비전, 미션이 사실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못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사회복지 조직도 비전, 미션을 잘 정립해야지만, 그죠? 환경이라고 하는데, 환경의 변수에서 우리가 도태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살아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특히 이 환경의 변수를 많이 적용을 받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서비스를 하겠죠. 근데 이 경영하고는 다르게 이 조세를 통해서 또는 후원금을 통해서 재원 마련이 된다는 거죠. 즉 경기를 많이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거나 하는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 사회복지 예산이 후원금이 안 들어오거나 예산 삭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 환경의 변수를 어떻게 하면 잘 전략을 구사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 분석의 도구로 이렇게 SWOT 분석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SWOT라고 하는 그냥 이러한 어려운 용어를 하나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그칠 수가 있는데,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의 도구로 한번 사용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한번 더 언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키를 잴 때 뭘로 잴까요? 키를 잴 때 자로 재죠? 그러면 몸무게를 잴 때는 뭘로 잴까요? 저울로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을 측정할 때는 뭘로 쟀으면 좋을까요? 그죠? 이렇게 나라는 사람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SWOT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측정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학에 가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면접 상황이나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제시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이걸 내라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성장 과정은 어렸을 때부터 온순하고 뭐 이런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쭉 이렇게 히스토리를 쫙 적을까요? 그죠? 그러면 뭔가 여러분들 매력을 다 분출하기 상당히 힘들 거예요. 빠뜨린 부분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SWOT라고 하는 분석을 바탕으로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면 아주 만족한 그러한 자기소개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이렇게 전략을 분석을 할 때 SWOT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해 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다 적용이 가능한 게 SWOT예요. 만약에 축구 경기를 보다가 여러분들이 어느 팀이 이길까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전략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선택을 하는데 어떤 여성, 어떤 남성하고 결혼을 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을까도 이 SWOT 전략 분석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실에서 이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이걸 전략을 한번 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것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죠? 이런 어떤 전략 분석을 하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건데, 또 앞으로 전공을 어떤 부분을 선택하면 좋을 것인지, 그죠? 상당히 여러분들이 예, 좀 걱정했었던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런 분석 도구를 해보면 결론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른다니까요. 그걸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살신성인에서 저에 대한 정영희 교수의 이런 SWOT 전략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칠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영희 제 이름 다 아시죠? 그래서 SWOT 전략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것을 직업을 한번 저에 대한 직업 전략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WOT 창을 이렇게 매트릭스로 4개의 창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WOT 해서 이렇게 저의 강점을 한번 쭉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점은 상당히 많아요. 저는 상당히 성실합니다. 그래서 성실하면 정령입니다. 또 상당히 겸손하고요, 성실하고요. 그리고 저는 대인관계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기 때문에 많은 조직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타리 활동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봉사조직, 또는 유권자연맹,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동문회장을 하고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저는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냐라고 하면 저는 선거 때마다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방송토론준비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선거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그 통일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통일부 소속이 통일교육위원 활동하면서 통일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방재정 쪽에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라이센스가 있는데요. 행정학 박사라고 하는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환경에서 이게 그 약점이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이 살벌한 이런 사회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저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약점 중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다 환경적인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나의 기회적인 요소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죠? 제도라고 하는 것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사회 전반적으로 정책이나 이런 것들, 공약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대다수 여성의 그 여성 특별 채용과 같은 그런 여성을 좀 대표성으로 하는 이러한 것이 정책으로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1번이 여성이고요. 또 2번이 남성이고요. 그런 식으로 여성 우대인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저는 사회 전반 자체가 그죠? 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되게 내세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나쁘면은요,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위협적인 요소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대학에 있는데 앞으로 인구 문제, 즉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대학생 수가 그죠?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나의 일자리도 문제가 되겠죠. 실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앞으로 어떠한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씩 묶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S하고 O하고 묶고 또 S하고 T하고 묶고 이런 식으로 약점하고 이거하고 묶고 이런 식으로 2개씩 묶어가지고 한번 전략을 구사를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나의 약점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이 기회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까, 그리고 나의 강점이라고 하는 거하고 기회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까, 이런 것을 쭉 전략으로 한번 구설을 해봤더니 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석 결과가 저는 정치인이 되면 되겠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으로서의 이러한 그 행정학 박사가 상당히 드뭅니다. 드물다 보니까 이러한 정치인으로 활동했을 때 엄청난 메리트가 된다라고 하는 분석 결과 도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국회의원이 그죠 된다라든지 또는 도의원이 된다라든지 이런 정치인으로 이렇게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여러분이 생각지 않았던 이런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아주 재미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저를 국회의원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WOT 분석 여러분도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기획입니다. 기획.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획이라고 하는 사회복지 조직에서 기획은 어떠한 것을 하는 게 기획일까라는 거죠. 규릭이라는 사람은요, 이 포스트 코브를 만든 사람입니다. 관리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만든 사람인데요. 포스트 코브는 되게 이제 영어의 약자인데요. POSTCRB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플래닝이라서 기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오거니제이션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 그리고 인사라고 하는 스태핑 S를 얘기를 하고요. G라고 하는 D, 딜렉팅, 그리고 조정이라고 하는 C, 그래서 코디네이팅, 그리고 리포팅이라고 하는 R,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산이라고 하는 버젯.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기획이 있고요. 마지막엔 돈 문제가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기획이 정말 잘 된 이런 기획이라도 마지막에 돈이 없으면 꽝이다. 그죠? 누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 기획서는 쓰레기통에 보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획서가 탄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라는 거죠. 오히려 더 큰 역효과 이런 거를 내지 않을까라는 게 기획서에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전체 과정에 다 기획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획은요, 계획이라고 하는 이 확정된 계획은 한 번 하면 끝난 거잖아요. 이것이 모여서 기획이라고 하는 ing 이것이 되는 것이 기획이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얘기하는 게 기획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ing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다. 그리고 뭘 기획하는 거냐? 그죠? 목표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획은요, 기획부서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아직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보직을 맡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획부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성적이 되게 좋은가 봐? 아니면 뭐 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되게 기획부서다라고 하면 브레인들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만큼 이러한 전반적인 핵심 라인 중에 라인이 기획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체 관리 과정 중에 첫 단추인 이런 부분이 기획이다, 플래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획이라는 것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기획의 과정. 아주 많은 과정을 거치는데 그 중에서 간단하게 이러한 이런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제를 분석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사회 문제화 되는 것들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 분석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욕구 측정 전략 단계,
목표라는 거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그죠? 돈 문제가 있겠죠. 돈 문제. 그래서 예산이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실행이 되는 집행 단계, 그리고 그것이 잘 됐나 잘못됐나 평가하는 단계, 이것이 전반적인 이러한 기획의 흐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기획의 전반적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분석하는 거다. 그죠? 특히 사회 문제로 인식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돼서 이것이 정부가 개입한다라든지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해야지, 그죠? 그것이 돼야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회 문제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지역사회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면 그러한 문제로 이렇게 분석이 되면 그 다음에 단계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이러한 부분을 이제 분석한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관의 생존과 성장 이런 부분이 대한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다음 단계에 만들어지겠죠. 그러한 것들이 이 생존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는 문제 분석 다음에 또 중요한 이런 분석 단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욕구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욕구라고 하는 거는 안 하면 미치는 거예요. 안 하면 미치는 건데, 그죠? 그거를 안 하면 미치는 건데 어떻게 그거를 측정을 해? 그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수량화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량화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의 욕구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인 욕구를 측정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욕구의 유형을 통해서 측정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개인적인 욕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욕구 이론이 뭐냐면 메슬로의 욕구 위계론, 또 욕구 계층론 이렇게 해서 이러한 계층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서 욕구 계층론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욕구 계층은 이제 맨 밑에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 이거는 의식주, 집이라든지 옷 입는 거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또는 성욕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주택 문제 같은 경우는 다 생리적인 욕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대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그죠? 그러한 것들을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죠? 안전의 욕구를 지키고자 하는 안전의 욕구가 생긴대요. 이 안전의 욕구가 이렇게 완성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것을 되게 선호를 합니다. 이런 단계를 우리는 뭐냐면 애정의 욕구 또는 소속감의 욕구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지 사랑을 받으려고 갈구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랑을 못 받는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배제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악플을 단다라든지 막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울증 또는 자살 이런 걸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한 여러분들 뭐 연예인들 악플 날려가지고 막 자살하고 하는 부분이 다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결핍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나를 다 사랑해요. 그러면 진짜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거에 출마합니다. 진짜 그런지 나 진짜 사랑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뭐냐면 명예욕구 또는 존경욕구 이렇게 진짜 존경하는지. 그래서 대다수 이렇게 사람들이 선거에 출마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욕구가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욕구라고 하는 거는 위로 올라가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욕구는요, 이 기대치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요. 기대치가 떨어지면은요, 이 개인의 욕구를 한순간에 확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정말 사람들이 생각해서 뭐 재능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집도 없고 상당히 가난하게 살다가 이런 사람들이 사랑을 주면서 어떻게 광고도 찍고 막 그러면서 뭐 집도 사고 해서 이런 단계까지 올라가. 근데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그 성추행 문제라든지 뭐 다양한 뭐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아, 저 정도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닐 거다 생각했던 그 기대치가 무너지면서 이러한 욕구를 확 뺏어버리죠. 그러면 광고도 끊기고 TV 출연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빈곤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치라고 하는 거와 같이 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못 받고 나를 싫어한대 악플 달고 그러면 우울증, 자살 이런 걸로 걸려서 한순간에 욕구를 이렇게 상실하는 그런 단계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욕구라고 하는 수준이 어떠한 수준인지를 잘 측정을 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에서는 이 프로그램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지금 생리적인 욕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또는 아, 뭔가 이렇게 폭력이나 위협으로부터 뭔가 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다른 사람의 애정에 이러한 부분에 관계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잘 원활히 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욕구를 측정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사회적인 욕구인데요. 사회적인 욕구는 우리가 이제 빈곤 같은 부분도 우리 절대적인 빈곤을 과거의 빈곤의 개념이었으면 우리 최근의 빈곤은 상대적인 빈곤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뭐 양발을 꼬매 신거나 아니면 굶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내가 어떤 결핍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는 그러한 수준이 어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욕구로 이렇게 측정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이것을 활용하면 야 이거는 괜찮겠는데 해결되겠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학 분석이라고 하는 전략을 사용했더니 정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것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내가 나중에 국회의원이 됐더라. 그러면 그 전략이 잘 적중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전략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구,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략을 이렇게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전략이 선택이 됐으면 이제 목표 수준,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어디까지 목표로 우리가 볼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와 수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목표로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더 높은 부분을 설정할 것인지 그래서 목표와 수단 이것들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그거를 이제 설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은 그죠? 프로그램이 이제 드디어 이제 설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프로그램 그래서 투입 전환 산출이라고 하는 체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부분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의 틀 이런 것들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 그죠?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이걸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 뼈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제 설계를 다 했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설계가 완성되기까지 필요한 것이 있죠. 그죠? 이것이 뭐야?
자금 여력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좀 더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풍족하면 아주 그 더 큰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는 거고,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걸맞는 그러한 것들을 이 설계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서 받을 것인가?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인가? 그죠?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죠? 아니면 인간 재원이라고 하는, 후원금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 그런 전반적인 이런 부분이 이제 예산 수립 단계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 수립이 마련이 되면 이제 자금이 마련이 됐다는 거죠. 자금이 마련이 되면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집행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집행이라는 건 뭐냐면 실행한다는 거예요.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에 이제 실행하는 그런 단계.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구성원인 사람들이 여기서 하고 또 사무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것이 이제 집행이 이제 끝나요. 목표 달성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게 되면 이것이 잘한 건지 잘못된 건지 이렇게 투입, 전환, 산출 또는 피드백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실질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됐는지, 그죠? 욕구 측정에서 잘못한 건지 아니면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실제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쫙 한번 그려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환류 과정을 거쳐가지고 평가라고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이 부분이 기획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이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의 과정은 이렇게 문제를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욕구 측정을 한 다음에 전략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이제 만듭니다.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는 이제 예산을 어떠한 돈으로 활용할 것인지 예산 수립을 한 다음에 실제로 집행하는 단계에 가지고 마지막에 집행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평가가 타당하다라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 거기서 종결이 되는 것이고요. 또 평가가 좀 불합리하다라고 하면 잘못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환류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이렇게 시정하는 그런 단계를 걷는 것이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기획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